정부가 수도권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건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하루 확진자가 4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서 94% 이상의 높은 효과를 보였다는 발표를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흘이죠. 나흘 연속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지, 과거에 3월에는 대구 신천지, 8월에는 8.15 집회 뚜렷한 원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1단계로 거리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공간에서 활동적인 젊은 층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직장이나 식당, 주점, 헬스장 이런 일상생활 공간 이용을 통해서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확산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환기가 부족하고 밀폐 공간에 모이면서 바이러스의 생존력이나 감염력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네. 미세먼지 발생과 코로나19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네, 미세먼지도 이 코로나19처럼 입자가 머리카락의 거의 30분의 1로 매우 작습니다. 네. 작기 때문에 기관지를 통해 들어와서 모세혈관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폐렴이나 그런 중요장기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면역이 저하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코로나19에 더 잘 걸리기도 쉽고 걸리면 더 중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어제 지금 추세라면 2주에서 4주 후에는 확진자 수가 하루 400명까지 이를 수 있다. 상당히 좀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3차 대유행 조짐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5월, 8월과는 다르게 실제적인 저는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도권 전체에서 감염이 되고 지방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지금의 200명보다는 저는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감염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실제적인 대유행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적용이 이제 목요일 0시부터 적용되고요. 뭐가 달라지는지 조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되는 거고요. 네. 500인 이상의 이런 행사가 이제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종교 집회라든지 이런 게 이용할 때는 3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유흥시설 같은 경우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되고 춤추기나 좌석간 이동은 금지가 되겠죠. 네. 그리고 노래방 같은 경우도 음식 섭취는 우리가 금지를 해야 되고 이용한 후에 바로 소독하고 30분 내에 사용을 한다든지 또 중요한 것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테이블 간 1m나 좌석 하나를 띄우기 아니면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처럼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젊은 층에서의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겨울철이라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활동과 밀집이 많아지고 미세먼지까지 있고요. 향후에 뭐 400명 이상 확진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면 1.5단계가 아니라 바로 2단계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2단계로 가면 효과적인 면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유흥시설 같은 게 2단계에서는 우리 집합 금지가 되기 때문에 네. 젊은 층들이 이용에 자제가 되고 식당 같은 경우도 9시 이후, 카페는 포장 배달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일상생활에 제약이 가겠죠. 네. 그래서 효과는 있겠지만 문제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영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영업이 중지가 되게 되면 너무 어려울 걸 고려해서 지금 1.5단계를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뒤따라가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정말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이런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더 이상
금지하지 않고 조금 경과를 볼 수 있는데 만일에 이번 주에 확산세가 정말로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면은 2단계, 2.5단계로의 상승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야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방심했다가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뭐 상황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제약사 모더나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95%에 가까운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화이자 백신은 지난번에 90% 예방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좀 비교를 좀 해주시죠. 네, 파이자는 90%가 이제 예방률이 있고요. 예. 모더나는 더 좋게 94.5%가 10명, 그러니까 5명 정도만 백신을 맞은 군에서 감염자가 나왔고 나머지 95는 백신을 맞지 않은 군에서 나온 거죠. 네. 임상 3상의 중간 결과고요. 또 하나 좋은 것은 모더나는 그동안 이 어떤 그러니까 보존의 어떤 그런 기술이 좀 축적이 돼서요. 네. 화이자는 이 백신을 보관할 때 영하 75도 이상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더나는 영하 20도 6개월 보관이 가능하고 우리가 상온이라고 얘기하는 백신 저장 온도의 2도씨에서 8도씨 사이에는 한 달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좋은 것은 이 모더나는 최근 NEJM이라는 국제 학술지에 고령자에 대한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또 실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파이자는 그런 고령자에 대한 자료를 발표를 이번에 하질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아마 국내에서는 파이자보다는 모더나가 좀 더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화이자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성도 높고 그리고 보관과 이동의 용이성도 있고요. 고령층 대상 그런 연구 결과도 포함됐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아직까지 장기적인 부작용, 안전성 부분, 이 부분은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좀 위험성에 대한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 모더나나 파이자가 다 국제학술지의 1상, 2상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안전하다고 보고를 했고요. 네. 이번에 이 3상 중간의 그 보관 결과에서도 큰 부작용은 없고 뭐 근육통이라든지 주사 맞은 부위의 통증, 피곤함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큰 부작용은 없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게 일반 독감 백신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기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맞으면 얼마까지 지속적인 효과가 나느냐 이건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신의 그 임상 실험이란 게 4상까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은 3상에서 완료가 되면 우리가 승인을 받고 접종을 할 수가 있고요. 예. 4상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시판 후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게 시판 되겠습니다. 후에요. 네네. 아하. 그러면 3상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게 모더나나 화이자나 3상 최종이나 3상 중간 실험 결과죠? 네, 중간 조사 실험 결과죠?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모더나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3만 명을 이미 다 인놀이라고 합니다. 다 포함을 했고요. 네. 그때부터 두 번 접종인데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2번이고요. 파이자는 3주 간격으로 2번을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다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말부터는 맞을 수 있다. 미국 국민에게 접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우치 박사가 미국의 경우에 연말 혹은 늦으면 내년 3, 4월까지 일반 국민 대상 접종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백신 접종 가능할 거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리는 코백스를 통해서 한 1,000만 명 분은 지금 아마 접종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전 국민, 그러니까 60% 이상의 국민이 맞기 위해서는 아마도 미국의 3월, 4월에 미국 국민이 맞고 유럽이 맞는다면 우리는 그 후에 한 4월, 5월에는 맞지 않을까. 왜 또 그 전에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요. 네.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이 거의 12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이 되면 대단히 많은 백신이 나올 거고 또 우리가 일반 백신 그 온도에서 2도, 8도씨에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저는 희망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만
잘 견뎌주시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 희망적 전망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